장소만 바꿔서 연전을 치르는 두 팀입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말 그대로 학살이었습니다. 공성률 블로킹 범실 서브 모든 부분에서 우카가 앞서며 3대0 셧아웃승을 기록했으며 점수 차이도 무려 21점이나 났습니다. 이날 우카는 팀 최다 득점이 나경복이었는데 11점이 전부입니다. 이 말인 즉슨 서브 블로킹 범실에서 차이가 그만큼 났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비에나가 19득점 공성률 54.5%를 기록하며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손보는 박진우가 2득점 20%의 공성률을 기록했는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 공격이 거의 없었으며 성공률 또한 굉장히 낮았습니다. 주전 세터인 황태기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2의 세터인 신승훈마저 코로나로 결장하여 신인 박현빈이 코트에 나왔는데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비에나는 타점보다는 스피드로 공격하는 선수인데 국내 리그에서 한 선수와 더불어 스피드 배구를 가장 잘 구사하는 황태기의 결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 비에나는 대한항공 시절 한 선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인 바 있는데 황태기의 복귀 시 비에나는 분명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날 경기에서도 비에나는 기록면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범실을 8개나 기록했고 오픈 공격에서 상대벽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태기는 현재 팀 훈련에 합류한 상태이며 후임 정 감독은 서두르기보다는 상태를 봐가면서 천천히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경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맞대결 양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리시브입니다. 황경민 20%, 홍상혁 -10%, 한성정 60%, 나경복 50%, 송이채 50%, 김지한 100%. 양팀은 이러한 리시브 효율을 보였는데 우리카드는 이상현과 박준혁이 공격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손보의 센터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블로킹에서도 우카는 중앙을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 손보의 브로커들이 날개 공격수를 제대로 쫓아가질 못한 반면 손보는 리시브가 흔들려서 속공이 없다 보니 우카의 브로커들이 사이드에 잘 대처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에나는 타점형이 아닌 스피드로 공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보는 비에나뿐만 아니라 황경민, 홍상혁, 한성정 모두 타점형 공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터의 토스가 얼만큼 빠르게 전달되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리시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킹입니다. 지난 맞대결 블로킹에서 12대3으로 우카가 압승을 했는데요. 이 역시 위의 첫 번째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블로킹하는 입장에서 속공을 벌인다면 최소 2명의 브로커가 타이밍을 잡고 사이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팀이 리시브가 잘 된다면 우리 팀 브로커들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흔히 배구는 가위바위보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손보는 지난 경기 가위바위만 가지고 게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 황태기가 복귀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코트 밖에서 이러한 것을 모두 봤을 것입니다. 금일 키포인트 2일 황태기 중앙을 어느 정도 뚫어주며 특유의 빠른 토스가 나와야 비에나 황경민 모두 살릴 수 있으며 상대 브로커를 따돌릴 수 있음. 2. 손보의 리시브가 흔들리면 모든 전략과 작전은 물거품. 홍상혁은 공격은 좋지만 항상 리시브에 약점이 있는 선수. 후임정 감독은 과연 국내 레프트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로공사의 최대 약점이던 용병을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좀 더 빨리 교체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현재 3위 싸움이 치열한 시점에서 좋은 선택입니다. 주인공은 캣벨인데 작년에 흥국에서 엄청 고생한 선수입니다. 여자 부이지만 경기마다 60% 이상의 공격 점유율을 보이면서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높은 공격 점유율에 비해서 공성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흥국생명 때문입니다. 작년에 흥국생명을 보자면 국내 레프트의 정현주가 주로 출전했었고 김다은, 김미연이 나왔는데 박미희 감독은 높이를 살리기 위해 김다은을 주로 기용했습니다. 이는 거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고 흥국생명은 페퍼저축은행보다도 못한 팀 리시브 효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현주의 리시브는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였고 김다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국생명은 제대로 세팅된 공보다 높은 2단 오픈 공격이 많았고 그래서 어려운 공격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거의 모두 캣벨이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다 보니 공성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만 하다가 버려진 캣벨입니다. 캣벨은 타점도 나름 괜찮고 파워도 좋은 선수입니다. 만약 이 선수가 편한 공들을 때린다면 막아내기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래전부터 리시브가 가장 탄탄한 팀입니다. 또한 중앙 공격이 워낙 좋아서 상대 브로커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로공사의 캣벨의 합류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듯 보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원래 리시브와 디그가 좋은 팀인데 디그 이후 해결을 못하기에 공성률도 떨어지고 팀 성적도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박정아가 작년 같지 않고 카타리나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카타리나는 타점이 높지 않고 점프력이 낮아서 후위 공격을 거의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캣벨은 다른. 이제 도공은 팀의 장점인 디그를 살릴 수 있는 해결사를 얻었습니다. 올 시즌 엘리는 리그 최고의 용병이지만 국내진을 봤을 때 특히 센터진은 도공이 월등히 좋습니다. 현재 도공은 임명옥과 벨나가 끌고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도공에 확실한 해결사가 합류합니다. 또한 원래 도공은 인삼전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지난 맞대결 박정아가 없었지만 풀셋 끝에 도공의 승리였습니다. 금일 도공의 홈에서 캣벨의 복귀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공의 팬들은 이 경기 굉장히 기대할 것입니다. 금일 키포인트 1. 캣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공의 해결 능력. 2. 센터 싸움. 정호영이 최근 잘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배윤아를 막기엔 힘들었음. 3. 이윤정. 지난 맞대결 도공이 이겼지만 이윤정의 토스가 매우 불안했음. 처음 호흡을 맞추는 캣벨에게 얼마나 맞는 토스를 올릴 것인지